안녕하세요. 동패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첫 번째 디귿 영상 1단원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이 부분을 배울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그 범주는 1번 역사의 의미와 역사학습의 목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시간 동안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2페이지를 볼게요. 역사의 의미와 역사학습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간단히 배워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어떤 점을 익힐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겁니다. 우선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좀 볼게요.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실제 일어난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의미로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그런 의미와, 두 번째로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록이란 측면에서 보면은 사람이 쓰는 거겠죠. 따라서 아무래도 주관적인 모습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의미로서는 주관적인 의미가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기록한 것들은 우리가 과거에도 꾸준히 이걸 정리해서 모아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 말과 조선시대에는 사고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다양한 역사들 있죠. 그래서 실록이나 아니면 국가의 중요한 기록들, 책들을 이제 정리해서 모아두는 그런 장소인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고는 우리나라에 총 4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화도에 이제 만이산에도 하나가 있고, 그리고 무주에 적상산 여기에도 한 군데가 있고, 봉화에 태백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표시된 오대산, 이 4군데가 사고가 있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국가기록원에서 그걸 관리를 해요.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몇 가지의 중요한 내용도 알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식으로 역사를 연구하는지 그런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 역사 연구의 방법은 보통 역사가들이 공부를 하는 역사가들이 역사를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들이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은 크게 4단계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과거에 사람들이 남긴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죠.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을 밝혀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사료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료가 믿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는 건지를 검토해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료가 실제 어떠한 의미인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역사를 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단계를 선생님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1단계가 사료를 수집을 하고, 2단계는 이 사료를 검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로서 이 사료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역사가가 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료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 사료가 뭘까요? 이거는 역사의 증거가 되는 재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또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료는 우리 유물과 유적이란 말 들어봤죠? 유물이란 말은 뭐고 유적은 뭘까요? 비슷한 의미인데 약간 사이즈의 문제예요. 유적은 무거워서 옮길 수 없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성이나 아니면 집터 이런 것들, 큰 비석 같은 거. 유물은 뭘까요? 좀 작은 거 있죠. 솥단지나 아니면은 뭐 숟가락 아니면 책 이런 것들을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에 관련된 사료들은 사실 사람들 역사가를 만나가지고 해석되기 전까지는 약간 그냥 쌓여진 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네요. 박병선 박사라고 좀 유명하신 분 있죠. 저기 프랑스에서 연구하시면서 프랑스 창고에 박혀있던 우리나라 유물들을 이렇게 발굴해내가지고 알리신 분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 아무리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료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알아주는 역사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평범한 문서 더미일 뿐이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네, 장을 넘겨서 14페이지 볼게요. 역사를 통해 우리는 누구인가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역사학습의 목적을 볼게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삶의 교훈을 얻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역사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사고력은 바로 역사가가 역사를 연구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과거의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때의 모습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사료만 가지고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이 사료와 사료를 잇는 뭔가 상상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바로 역사적인 상상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발휘하는 그런 생각하는 힘을 바로 사고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다음 장을 넘겨서 우리 마지막 페이지를 봅시다.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체성과 한국사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정체성이 뭘까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스스로 한국인임을 자각하는 것, 우리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은 원래부터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수많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게 된 걸까요? 당연히 우린 수많은 경험을 함께 해 나가면서 역사를 통해 한국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한국사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어요. 우선 우리 수업 시간에 봅시다.